문장과 단어별로 다 쪼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내 맘대로. 내 맘대로야. 내가 가지고 예종에 가는, 내가 가지고 대학에 가서 연기를 하는 내 독백이기 때문에 합니다. 19유가 없으면 우리 채널이 안 돌아가요. 식구는 중요한 거리. 아주 중요하고 19유가 아예 없으면 이 교육 컨텐츠를 아예 만들 수가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거는 굉장히 재미없는, 굉장히 어쩔 수 없어. 19유 연기하는 거 재밌어? 진짜 대단한데? 나도 연기하는 거를 재밌어해. 근데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 연기하는 게 재밌는데 반복은 좀 지겨울 때가 있어. 맞아. 근데 오늘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내 연기의 업그레이드. 이게 그냥 반복을 하다 보면은 운동이잖아. 이게 뭐 그러면 영양 섭취 잘해야 되고 우리 몸의 세포가 계속해서 없어진 다음에 다시 세포가 재활성되는 것들이 일어나거든. 자, 갑자기 눈이 풀리네. 19유. DNA를 제외하고 모든 세포들은 다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지는데 이것들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아? 먹는 걸로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야 되고 몸에 좋은 거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연기에서도 그런 디테일한 어떤 활용 방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자 거기서 이렇게 하고 삐리삐리 삐리삐리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제는 그렇게 몰라. 나는 잘 모르겠어. 이제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대체 어떻게 다양하게 만들고 디테일하게 해야 되냐? 그거를 오늘 또 한 가지를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해. 영혼이 전혀 없고 지금 눈이 풀려. 자 그러면 희곡에서 희곡들을 딱 보면은 뭐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 희곡을 보면 하품을 끊임없이 하네. 자 희곡을 구성하는 거 첫 번째. 희곡이요? 보통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할 때 하고 길어지면 보통은 오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어보면은 바로 희곡은 이런 것 같아. 이렇게 뭐 바로바로 얘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19유는 자 첫 번째 뭐가 있어? 해설이 있다. 여기는 어디? 몇 시? 그렇지. 이런 거. 그렇지. 그리고 인물들의 어떤 서사와 예를 들어서 시련을 보면은 인물이 한 명 한 명 등장할 때마다 뭐 예를 들어 레베카 너스가 등장해. 그럼 그 레베카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고 존 프락터가 등장하면 존 프락터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고 그런 해설들이 있단 말이야.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 뭐가 있어? 대사? 대사도 있어. 그렇지. 근데 대사를 오늘 얘기할 건데 그렇게 빨리 등장시키면은 우리가 손발이 맞지. 자 지시 다시 모른 척하고 한다고? 아니야 그거 없어. 요즘에 우리 영상은 다시 롱테이크야. 그냥 얘들아 이거 너희 우리 팀원들 잘 보고 계시죠? 우리 구독자분들도 잘 보시고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원들 학생들 잘 보세요. 공부 다 하셔야 되고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사에다 다 집어넣어야 되고 제가 다 검사할 겁니다. 무섭다. 갑자기 너무 이상한.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지시문이 있다. 지시문이 있는데 이 지시문도 두 개로 나뉘어. 뭐가 있어? 그거요. 그거요. 간절하게. 그렇지. 그거를 이제 뭐라 그래? 행동 지시문이라 그래. 동작 지시문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지문을 설정할 때 우리가 뭐 울먹거리며 뭐 뒷걸음질 치며 뭐 등등 그런 행동 지시문, 동작 지시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무대 조명이 켜지고 그런 또 지시문들이 또 있어요. 네. 마지막 하나는 아까 19유가 얘기해줬던 대사가 있다. 우리가 독백 연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한예종 같은 학교에서 내려준 공고를 딱 봐도 수험생이 자유롭게 준비한 독백 연기를 한다. 입이 찢어집니다. 지금 앞에서 또 하품을 하는. 자 근데 여러분 독백 연기 잘 하고 계신가요? 대사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로 또 나뉘게 돼요. 뭐가 있습니까? 독백이 있고 방백이 있고 그 다음에 대화가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여기서 학교에서 독백 연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우린 분명히 독백 연기만 해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독백 연기를 지금 제외하고 난 다음에 방백이나 대사라고 하는 것들은 방백은 뭐냐면 나랑 최소한 나 말고 다른 인물이 있어야 이 인물이 듣지 못하고 관객들만 듣는다는 그런 약속을 한 상태에서 대사를 하는 거고
대화를 한다는 거는 인물이 여러 명이 있어야 대화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독백 연기를 하라 그러면은 나 혼자 무대에 서서 독백 연기를 시작을 하는 건데 학교 측에서 이제 독백 연기를 하라고 지정을 해줬잖아. 그러면 우리가 독백 연기만 해? 그러면 전 안 되는데 전 대화를 해야 돼. 그래. 우린 대화를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대화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연기를 하든 독백 연기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유 연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대사 속에서 이게 독백인지 방백인지 대사인지 면밀하게 나누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희곡을 딱 보게 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 이건 독백이구나, 아 이건 방백이구나, 아 이건 대사구나 이걸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건 뭐냐면은 나만의 대사를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 작가의 의도나 어떤 흐름에 자유 연기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흐름에 크게 위배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준비한 게 만약에 대사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방백으로 내 대사를 조금 어느 정도는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 같은 것들은 방백으로 처리를 한다거나 대사를 처리를 한다거나 독백으로 처리를 한다거나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진짜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 측에서는 독백 연기를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린 독백 연기를 준비하는데 당연히 알고 있어. 나 혼자 무대를 꾸미는 거기 때문에 공지를 내려줄 때는 독백 연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 내가 혼자 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가는 그 씬, 사람들 앞에서 내가 준비한 씬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굳이 그게 독백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그게 대사일 필요만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희곡에서 그게 독백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 이거 진짜 오늘 제가 잘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독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때 인물의 현재 상태, 이 인물의 상황, 이 대사를 하는 목적과 의도와 이런 것들에 대한 다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 만약에 독백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대사체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맥베스가 처음에 단검이 떠다니는 것들을 대화체로 해준다. 아 대사체라 그랬구나 내가.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대사체가 아니라 대화체. 대화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맥베스가 처음에 단검을 딱 보고 나서 이것이 단검인가? 라는 이야기를 딱 한단 말이지. 그럼 그게 독백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만 딱 사로잡히게 되면은 진짜로 그거를 혼자서 읊조리게 되거나 그 감정을 표현하는 데 집중을 하게 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이 단검을 내가 정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생각하고 이 단검이랑 대화를 한다라고 자꾸 대화를 한다라고 상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대화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가정을 하시고 분석을 하시면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공간감이에요. 맥베스가 대화를 딱 하기 시작하잖아 단검이랑. 그러면은 이 대사가 지금 맥베스 성 안에 있는 뜰에서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이 뜰 안에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물에게 얼마나 중요한 공간이고 이런 것들도 면밀히 살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화를 하더라도 내 목소리 톤의 조절도 가능하고 내가 이 대사를 이 단검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독백으로만 우리가 치부를 하게 된다면은 혼자서 읊조리게 되는 걸로 당연히 파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굳이 대화가 아니니까 이것이 단검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게 만약에 대화야. 그러면 너 단검이란 말이야? 라는 에너지를 줄 거란 말이야. 이쪽에다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양성이 또 생기죠. 어떤 다양성이 생기냐면 내가 이 대사를 할 때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독백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방백처럼 이야기를 하겠어 라고 하면은 그 대사를 2번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그냥 혼자서 독백하듯이 이게 단검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단검이란 말인가? 라고 얘한테 이야기를 물어보듯이 그러면은 표현 방법이 다양해진다는 거죠. 아주 다양해진다는 거죠. 이거를 실현으로 다시 갖고 와볼까요? 메어리 어렌을 내가 할 거야. 그러면 메어리 어렌이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악마 본 적 없어요. 그 사탄 뭐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막 그렇게 하는 씬이 있잖아.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댄포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 근데 처음에 그건 거짓이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마찬가지로 이게 독백인지 방백으로 할 건지
대화로 할 건지 설정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하게 될 거냐면 가번호 1번입니다. 자, 유연기 시작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템포스를 설정하는 것까지는 요즘에 많이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쏘게 되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지. 근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좀 캐릭터에서 구체적으로 다양한 것들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싶을 때 메어리 어렌이 여기서 덴포스도 있고 해손도 있고 페리스도 있고 존 프락터도 있고 에비게일과 그 친구들이 옆에 쭈루루루 있어. 그 공간이 얘한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여기서 읊조리듯이 이 인물들이 듣지 못하게 그건 거짓이었어요 라고 관객만 들리게끔 방백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대사를 한 다음에 그 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흐름을 가지고 덴포스를 본 다음에 이건 거짓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 독백을 진행하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보고 있는 심사위원들은 이거 많이 하는 대사인데 너 좀 다르다. 그거 얘 뭐지? 라는 호기심을 유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호기심만 유발하려고 이런 방법을 쓰자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는 분들은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을 왜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싶어 하냐라는 그 명분. 그 인물을 잘 표현하고 싶어서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대사로 할 건지 방백으로 할 건지 독백으로 할 건지 내가 어떤 메어리 어렌의 대사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거를 문장과 단어별로 다 쪼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내 맘대로. 내 맘대로야. 내가 가지고 예종에 가는, 내가 가지고 대학에 가서 연기를 하는 내 독백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인물과 대화를 하든 내가 만들어 놓은 인물들은 듣지 못하고 사람들만 들을 수 있게 방백을 하든 내가 그냥 독백 연기를 하든 그건 내가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주 풍성한 대사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하듯이 이야기를 할 때는 공간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 메어리 어렌이야. 그녀는 이때 동안 마녀 막 이렇게 사람들을 교수형을 집행을 하게 되는 그 공간 속에서 에비게일과 같이 아이들의 무리 속에서 있었던 저쪽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녀가 한 번도 이 재판장에 이런 자리에서 서봐서 그 대사를 했던 적이 있을까? 없어요. 처음 서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느껴지는 메어리 어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선을 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덴포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는 다른 방면에서 마주하게 됐을 때 그럼 덴포스 어떤 사람이야? 자기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돌이키는 거 절대 막 융통성 전 꼰대. 지금 너 내가 한 말이 그럼 틀렸다. 아니야. 그런 사람 앞에서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라고 그 거짓말을 얘기했어요 라고 하는 그 덴포스와의 관계, 그 공간 안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려지는 덴포스와의 공기, 옆에서 나를 막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존 프락터, 저 옆에서 정말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는 메어리 어렌과 에비게일과 친구들, 그리고 그 앞에서 나를 정말 막 압박하고 있는 해손이나 혹은 뭐 헤일이나 페리스 이런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성, 거기에서 내가 덴포스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라고 할 때 무조건 대화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독백도 선택할 수 있고 방백도 선택할 수 있고 대화도 선택할 수가 있다. 그 세 개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고? 대사라고 한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대사를 하실 거면은 내가 지금 이 인물이 책에서는 당연히 뭐 지문도 있고 지시문이 있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게 방백인지 독백인지 대사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이 가능할 텐데 그게 내용의 틀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는 이 대사를 할 땐 난 이걸 방백으로 표현하고 싶어. 이 대사를 할 땐 내가 이걸 독백으로 표현하고 싶어. 대사처럼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해보세요. 에너지 자체가 아예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내가 독백으로 할 때 이 인물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지? 라는 것들을 먼저 분석하시고 그것에 대한 충동으로 인해서 마침내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대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대사들을 꾸며나가기 시작을 하시면은 아주 풍성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 시도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차피 모르겠어요. 뭐 몇 분이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4,500분이 보셨을 때 제 생각에는 10분만 시도를 이걸 해봐도 정말로 큰 성공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을 테니까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좀 어려워요. 그냥 반복하느라 지치고 대사를 할 때 괜히 막 그런 생각 들어요. 막 권태기 오고 그래요.
이거 반복하는 거 지쳐가지고 권태로움을 느낄 틈이 없는데 사실은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할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권태로움이 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걸 요즘에도 경험을 하고 있어요. 대사를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더라도 계속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을 매주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그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독백인지 방백인지 대화인지 이거를 꼭 설정하셔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내가 대화처럼 하려면 이 독백을 내가 어떻게 연기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 대화라고 하는 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맥베스야.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 없고 인물이 없잖아. 단검이랑 대화하듯이 내가 독백을 하더라도 단검이랑 대화하듯이 그러면 에너지가 바뀌어요. 분명히 바뀝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뭐 소리를 크게 낸다거나 뭐 표정을 뭐 어떻게 한다거나 뭐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진짜 철저하게 나중에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이에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피드백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오늘은 사실은 내가 짧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난 강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싶어. 독백 연기가 정말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보세요. 근데 어떤 대사가 됐든지 간에 이게 정말로 이런 방식들의 툴을 집어넣어서 하다 보면은 재밌을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도 본인이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다양해집니다. 경험해 보시고 다음에 또 제가 좋은 얘기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19유 힘내십시오. 화이팅! 지금 언제까지 입시해요? 이 채널이 문을 닫을 때까지요. 19유는 계속 19유로 입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